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자, 일단 두 가지 변수가 생긴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그렇죠. 석방 사태가 났고 두 번째는 맞습니다. 지금 보수 쪽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재명 무죄 예. 뭐 이 결정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제 보니까 거의 멘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사람마다 이거 되게 당황한 것 같은 기력이 역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 유죄를 생각했는데 무죄가 되어서 나왔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까지도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친한계마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변수가 엄청나게 커진 상황인 건데 좀 소분해서 나눠서 좀 하나씩 여쭤보면 일단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크게 정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거는 주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한덕수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한덕수 먼저 했고 이재명 재판 뒤에 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재명 재판 뒤에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이면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는 계속 기일을 늦추고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일정도 못 잡고 이렇게 국정이 표류하는 상황은 오래되면 한덕수 체제로 그냥 가는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정말 배제할 수가 없는 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 어제 그 국민의힘의 현재 여당이죠. 네. 여당 맞죠? 예. 쌍권이 그 서울 고법을 향해서 엄청나게 쌍권총을 난사했죠. 그런데 이게 여당이면요. 지금 이런 국정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쌍권총을 쏴야 되는데 엉뚱하게 서울 고법을 향해서 쌍권총을 난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것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 상태에서 무조건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내부적인 분위기로는 그런 발언이 있어요. 실은 뭐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국힘에서도 윤 대통령을 단절하고 가는 게 맞다. 안 그러면 국민의 선택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대세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중 일부 의원들은 원래 그러잖아요. 초가상관 쓰러질 때도요. 옛날에 후한 그 황제가 아주 그 귀족들에서 동마을 가잖아요. 그때 십상시들이 뭘 갖고 갔습니까? 후한 황제 밥그릇가에다 숨겨가지고 금은 밥그릇가에다 숨겨가지고 다 챙겨갔대요. 무너져가는 초가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식기는 먼저 챙기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콘크리트 지지층은 내가 갖고 가야지. 그런 싸움은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싸움이 좀 번지는 양상이 보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저는 이제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뭐 누구처럼 소설 한번 써봤는데 이 소설이 정말 현실화되면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돼요.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뭐 4월 18일 전후해가지고 4월 18일 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한다는 건 다 국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그쯤 돼가지고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이 가정입니다. 한덕수 총리 갑자기 나는 국회와 국민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임명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공판 갱신 절차를 들어가자 하겠죠. 그럼 공판 갱신 절차 하면은 한 7일에서 10일이 걸립니다. 물론 다 틀지는 않아도 기록을 열람해야 되거든요. 뭐 하루 이틀 만에 나 마은혁 재판관에 와서 나 뭐 다 했어? 다 읽어봤어? 그러면은 거짓말이라고 그럴 거고.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이 저는 요번에 이거 심리 안 들어가서 깊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헌법재판관이 책임을 방기하냐 그럴 거고. 근데 그 전에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그 탄핵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번 주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헌재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명분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에 들어가겠죠. 제가 이런 어떤 그 소설 같은 가정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는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국회의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시 차원에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12월 3일 개업 상상했습니까? 맞습니다.
이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예. 뭐든지 상식으로 판단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상을 초월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소설을 쓰면서 가정을 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4월 18일 이후가 더 문제인데 일단은 두 주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경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재는 퇴임 주간이 있기 때문에 그 7일 제가 보기에도 한 통상 2주는 뭐 정리한다 그렇죠. 어쩐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실 텐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은 밤을 아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된다. 예. 퇴임 주간이 문제입니까? 아니 국민들은 지금 그 광화문 광장에서 철야를 하고 그러니까요. 생업을 포기하고 단식 농성을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상인들 그러잖아요. 예. 아무 장사 안 된다고. 맞습니다. 오는 사람들은 헌재 직원하고 기동대만 온다고. 근데 기동대에서 최근에 안 오는 것 같다고 밥 먹으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그 사실은 오늘 그 경정님 섭외를 한 이유는 오늘은 네. 할 것이다. 그래서 경력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네.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아예 이제 논외가 되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촉각이 곤두서는 건데 여러 정보를 접하시니까요. 그래도 헌재 내부의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람들이 언제 계속 이렇게 무한정 미루는 것인지. 저는 아니면 언제는 할 것인지. 이 국민들의 어떤 이 불붙는 민심,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존재가치 하락. 이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뭐 테러를 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어떤 그 법원이든 미국 연방대법원 보세요.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뭐 성스캔들도 수사하고 비수사에도 거기 들어와가지고 대법원 그 대법관들 테러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 민주국가인데도요. 네. 그건 뭐냐면 스스로가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권위가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원칙을 버려버리니까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저는 마지막 남은 권위라도 지키려면요. 예. 마지노 다음 주가 물론 보궐선거 기간이긴 하지만 그 날짜 빼고 네. 다음 주 정도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은 18일이 아니고요. 네. 저는 11일이라고 봅니다. 11일. 18일 날은 아니 당장 내일 모레 퇴임하는 사람이 내일 퇴임하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퇴임하고 어디 가겠습니까? 또 전관으로 어디 가겠죠. 아니 그러니까 로펌에.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그래서 또 변호사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형 로펌에 가겠죠. 예, 예, 변호사 할 건데 예. 그럼 그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겠습니까? 대형 로펌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어디 가기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원래 계시던 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예. 마지막 명예를 지켜도요. 예. 이분들 나오시면 명예를 지키고 나오시면 더 좋은 데서 모셔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중을 위해서라도 생각하고 자기가 평생 걸어온 법관의 명예를 생각한다면요. 이 국민들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판결을 갖다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 빼고 정말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명상의 시간을 한 10분이라도 가지면서 내가 과연 30년 이상 이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재판하면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하시고 회의를 들어가셔가지고 좀 오늘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재판관들 다 대법관 대우를 받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들 아닙니까? 네. 스스로 권위와 명예를 갖다가 좀 지키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4월 4일까지는 그렇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4월 4일 이후가 되면 이거는 안 한다고 가도. 장기자님 4월 4일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지금 댓글에 엄청나게 욕할 아니 밖에 나가서 그 고생을 한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예, 지금 당장이 급합니다. 예. 우리 아니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국민들입니다.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니 탄핵을 인용하라 기각하라. 이거는 거기 나온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속히 빨리 결정을 내려가지고 안정을 취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헌법연구관 출신들 법조인들 만나보면 이번
그러니까 3월 28일을 넘어가면 나부터 짱돌을 들겠다. 이런 법률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제 보니까 민변이 변호사 행진도 하던데 노동자들 총파업하고 농민들 트랙터 몰고 서울로 올라오고 이 바쁜 농번기에 이게 말이 되느냐. 헌법재판소 8명이 앉아가지고 국민들의 이런 아우성이 안 들리는 건지 진짜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있으면 어떤 말 나올 줄 아십니까? 네. 지금 헌법재판관들 뭐 이야기 폄하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월급은 왜 주냐? 경찰 경호는 왜 붙이냐? 네. 그럴 가치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바닥으로 하락하시기 전에 오래된 법관 경력을 가진 재판관들로서 네. 마지막 명예는 좀 지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기운이 생길 거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저는 듭니다. 좀 믿고 싶고 있고 예. 그래도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예. 사법부에서는 예. 다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존경을 받는 분이고 한 번 정도는 다시 생각해 가지고 예.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잘 알고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4월 18일이 마지노라니 오늘이 마지노선이다. 4월 18일 아닙니다. 그렇죠. 장윤선 완전 나이브하다. 큰일 난다니까. 네, 4월 18일이 마지막 마지노면 큰일 난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다 같은 마음이신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됐든 결론을 빨리 내리게 하는 방법이 뭔지 오늘이라도 저는 선고기일 통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 선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4월 18일을 마지노선이라고 한 그 예측이 틀려가지고 틀려야 됩니다. 방송의 신뢰가 떨어지더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주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노란의 위기에 있는데 주말이 어디가 있어요? 주 5일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진짜. 보세요. 예? 지금 큰 사자가 있잖아요. 한 마리 우리 옆에서 입을 쫙 벌리고 하품하고 있습니다. 저것들 싸움 끝나면 우리가 둘 다 잡아 먹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당장 방위비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아유.